활성산소 그것이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속의 슈퍼 빌런, 바로 활성산소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 작은 분자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벌이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증가해서 이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되는 세포나 조직 DNA 손상은 한 세포당 무려 10만 개나 되고요.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활성산소의 생성 과정, 슈퍼 빌런의 탄생. 가속 노화의 적 활성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분이 산화되어 에너지 ATP를 생성하죠. 이 산화 과정 중에 전자가 빠져나와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체계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도 활성산소가 발생해요. 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활성산소 생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공기 오염,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자외선 노출 같은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죠. 심지어 스트레스와 과도한 운동도 몸속의 활성산소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필요한 만큼만 있을 때 좋고,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와 건강 문제, 세포를 위협하는 침입자. 이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분자로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분자들이 과도하게 존재하거나 제어되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첫째, DNA 손상과 암 발생. 활성산소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DNA에 대한 손상입니다. DNA는 우리 세포의 설계도와 같아서 이것이 손상되면 세포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분열은 결국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활성산소는 여러 유형의 암, 특히 폐암, 유방암 및 대장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세포 손상 및 노화 촉진. 활성산소는 세포의 지질, 단백질, 그리고 세포 내 다른 중요 구조물을 공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세포벽이 약해지고 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손상은 피부의 조기 노화, 주름 생성, 그리고 일반적인 신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활성산소는 이를 비정상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셋째, 염증과 만성질환. 활성산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은 신체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지속적인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는 이러한 질병들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체계 기능 저하.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는 면역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세포들이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되면 감염과 싸우거나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병원균에 대한 신체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감염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방법, 슈퍼히어로의 등장.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제가 그 해답입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와 싸워 이기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역할을 해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들이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과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서 풍부하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항산화 효소의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하지만 운동은 적당히.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니까요. 항산화 영양제의 역할, 건강의 수호자.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항산화제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식습관, 건강 상태,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비타민 E는 세포의 지질 부분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여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체내 효소의 기능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적절히 보충하면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항산화 지원을 얻을 수 있죠. 항산화를 위한 일상 속 실천법.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를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자연스럽게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활성산소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팁들을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활성산소와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관련 정보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